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베이스 미국 거래소에 엄청난 양의 이더리움이 입금이 됐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2월 10일, 2월 8일, 7일, 2월 1일, 그러니까 2월부터요. 3만 3천 개가 넘는 이더리움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계속적으로 이체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100억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개수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개수가요. 동일한 이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미국의 기관들이 주로 쓰는 이제 코인 거래소 전용, 기관 전용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쓰는 이 거래소에 이더리움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ETF 이제 기관들이 사서 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저장을 해 두고도 있습니다. 소위 수탁 맡기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시면 똑같은 33,290개, 33,226개 비슷한 개수가요. 33,555개, 34,000개가 계속적으로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들어오고 있죠. 이게요. 2월 1일 이후부터 조금 가속화됐습니다. 2월 1일자 이후로 좀 똑같은 이차가 벌어지고 있으니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거래소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악재죠. 왜냐하면 보통 고래들이 코인을 팔기 위해서 거래소로 이체를 시키고 팔고 이제 현금화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통 이렇게 빼가거든요. 그래서 악재일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근데 반면 거래소에 USDC나 테더가 같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체가 됐다? 이건 호재죠. 왜냐하면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통은 코인을 사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 프라임은요, 사실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미국 기관들 전용 계좌인데 여기에 살 수도, 그러니까 팔 수도 있지만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지고 그냥 코인베이스에 보관을 해놓는 기능,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상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천지 차이가 되겠죠. 코인을 팔면 가격이 떨어질, 기관들이니까요. 대량으로 팔면 가격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사서 보관을 한다? 이건 굉장한 호재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그 전에 비트코인을 지금도 누군가는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계속 3,000개, 3,100개 이상을 보내고 있죠. 자, 이건요, 보내고 있는 것은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2천억 원이 넘는 큰 돈인데요. 누군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사고요. 그 11개 승인받았던 그 기관에서 비트코인 사서 보관을 그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해놓고 있다. 지금 그런 수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이게 빠져나갔던 돈도 지금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통해서 사서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이제 일부 빼고는 이제 코인베이스를 주로 많이 쓰고 있죠. 그 금액들이 계속 지금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대량 이체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잔액이 한때 68만 개나 됐었는데 지금은 47만 개 계속적으로 그레이스케일. 그러니까 여기는 수수료가 1.5%로 비싸니까요. 블랙락이다, 피델리티다, 저기 바네크다 더 쌉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많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 어찌됐건 누군가 비트코인을 사서 코인베이스로 계속 3,000개 이상을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최근 들어서도 6,000개, 7,000개 비트코인이 자꾸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가는 게 이건 지금 팔려고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서 보관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이런 이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20만 개 이상의 이런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레이스케일 포함해서 그러니까 많이 어쨌든 갈아타는 수요 플러스 누군가 비트코인 계속 사서 코인베이스로 보관을 하고 있다. 1번이냐 2번이냐 매도보다는 지금 매수해서 보관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다. 비트코인은 지금 그렇습니다. 4,600개가 지금 계속 4,900개, 3,600개, 5,800개
이게 이제 다 호재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도 누군가 비트코인 사서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계속 보내놓을 겁니다. 자,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겠다. 이제 중요한 건 이더리움이죠. 뭐 비트코인 그렇다 치지만 이더리움은 아직 ETF 승인도 안 됐잖아요. 이더리움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코인베이스로 계속 입금이 되는 걸 해석을 해야 할까요? 지금 ETF가 없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 3개월 전에도 바이낸스에 12조 원의 스테이블 코인이 입금이 됐던 거 좀 이상하다 해서 그때 한번 파헤쳤던 적이 있는데요. 11월, 10월 달, 작년입니다. 작년에 엄청난 그 양의 테더 USDT가 바이낸스로 계속 이체가 됐죠. 이게 이제 11월 달, 이제 10월 달 엄청난 이게 거의 뭐 한 건에 거의 1,000억이거든요. 동일한 지금 것으로 뭐 주체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7,500만 달러, 600만 달러가 계속적으로 바이낸스에 들어갔다. 그 스테이블 코인 테더로 뭘 했을까요? 이걸로 코인을 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특히 10월, 11월, 12월 엄청나게 코인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게 이제 10월 달에 지금 108 밀리언이면요. 이게 거의 한 건당 1,500억 정도 되는, 1,40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돈들이 계속 바이낸스로 지금 들어갔죠. 이 돈들이 다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10월 20일, 11월 4일 테더에서 CEO는 계속 그러니까 지금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거죠. 이 테더를 찍어내서 지금 조가 넘는 돈이거든요. 이거를 계속 재고 보충을 했다고 하지만 이 돈이 결국에 코인 시장으로 다 흘러가서 작년에 상승장을 이끌었었다. 9월 달 그 USDC 여기 이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자, 이 코인이 역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심지어 금액이 지금 모두 다 같습니다. 이게 거의 우리 돈으로 거의 한 1,400억이 넘는 1,500억 가까운 돈이 계속 코인베이스로 스테이블 코인이 이체가 됩니다. 7월 달, 6월 달, 5월 달, 6월 달이죠. 지금 이건요. 지금 1,500억, 1,600억이 되는 엄청난 돈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USDC가 코인베이스로 이체가 됐었죠. 심지어 이게 작년 3월 달, 2월 달까지도 이게 지금 이어집니다. 보시면 금액이 지금 모두 똑같습니다. 151 350 000 달러가 되겠죠. 조금 수상해 보이는 이걸 보고 제가 누군가는 이거 내부자 정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ETF 비트코인 결국 현물 ETF 승인될 거 알고 일부 기관들이 선행 매매를 한 게 아닌가라고 제가 이거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작년 2월 달 기사인데요. 다수 기관의 펀드가 2월 10일,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3월 달에 은행 위기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2월부터 엄청난 그 시장의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었다. 작년 2월에 비트코인 가격 2,8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 은행 위기의 이 와중에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싹쓸이 했었죠. 그게 이제 저는 글쎄요 정보를 알고 있는 누군가든지 블랙락이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됐다고 확신을 했든지 누군가 선행 매매를 해서 이때부터 이제 가격이 특히 작년 많이 올랐었죠. 이더리움은 어땠을까요? 이더리움을 팔기 위해서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보냈을까요? 아니면 이더리움을 사고 보관하기 위한 목적일까요? 아직 그 비트코인처럼 이더리움은 현물 ETF가 아직 승인은 안 됐죠. 사실 그 차이가 큽니다. 기관들은 현물 ETF가 됐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실 투자를 결정하는 또 그 어떤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은 ETF 승인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량으로 살 것 같진 않지만 여전히 기관들이 코인베이스 프라임 계좌 만들어서 돈 집어넣고 이더리움 현물 살 수는 있습니다. 사서 보관이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냐 2번이냐가 사실은 조금 추론의 영역이 되긴 합니다. 둘 다 아마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다른 보조 지표는 없을까요? 해서 제가 한번 또 뒤져봤습니다. 예전에 봤던 그 그림이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한 7,500만 달러, 7,600만 달러 정도의 USDC가 계속적으로 특히 이제 2월 달 이후로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계속 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자, 동일한 금액이 똑같이 계속적으로 코인베이스 거래소로 입금이 된다. 이거 코인을 사기 위한 사실 목적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체시켰다는 건 지금 코인 팔고 현금화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그 스테이블 코인 USDC가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죠. 이건 이제 코인을 지금 사고 있거나 코인을 사기 위한 대기 자금, 그러니까 대기만 시켜도 지금 그 USDC 이자를 주거든요. 뭐 여러모로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체됐다. 이거는 코인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계속되는 USDC 코인베이스 프라임 이체가 뭐 2월 1일부터 계속 금액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 7,500, 887, 800. 그러니까 우리 돈 한 1,000억 정도 되는 돈이 똑같은 돈이 계속 이체가 된다. 조금은 저는 여기서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이제 2월 1일자 이후에 동일한 금액이 이제 미국 기관 전용 코인 거래소 계좌에 입금이 됐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코인을 지금 사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혹은 뭐 살려고 대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결정적이 될 수도 있는 증거를 하나를 발견합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을 넣었는데, 자, 7588780 지금 금액이 뭐 똑같죠? 이 금액이요. 그 다음에 있었던 이더리움 이체 금액과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략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더리움이 33,000개에서 34,300개, 34,000개, 33,500개 조금씩 이더리움은 수량이 다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더리움 1,000억 원 똑같은 1,000억 원으로 사도 이더리움 가격이 쌀 때, 그러니까 2월 초에는요. 이더리움을 더 많이 살 수가 있었고요. 지금 시간이 가면서 이더리움이 올랐죠. 그래서 이더리움 매수 수량이 좀씩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1,000억을 가지고 이더리움을 33,000개에서 34,000개를 누군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 있다라고 하는 제가 볼 때 이제 정황이 좀 뚜렷하게 보이긴 합니다. 물론 작년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그 금액이 절대적으로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뭔가를 좀 알고 행동에 옮기는 게 아닐까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보면 되겠죠. 뭐 코인니스 뭐 이런데 뭐 고래 얼러츠 이런데 보시면요. 5월 23일까지 아마도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이제 그 USDC가 많이 입금이 더 되고 이더리움 이체가 되는 게 점점 더 많아진다. 누군가 이더리움을 사서 그 지금 코인베이스에 보관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누군가는 이더리움 ETF 승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건 사실 좀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혹시 비트코인처럼 이더리움도 지금 ETF 승인을 확신하고 선 매수에 나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실제 이더리움 뭐 33,000개, 34,000개 뭐 엄청난 수량이죠. 이것을 코인베이스에 그냥 계속 누군가 팔고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맞습니다. 팔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 샀다는 얘기는요. 누군가 팔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팔고 누군가는 사고 엎치락 뒤치락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누가 팔고 있을까요? 실제 매도자는요. 특히 이제 뭐 비트코인으로 치면 채굴자들, 지금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파산한 기업들은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뭐 빚을 어쨌든 갚아야 되고 채권단과 협의를 하고 고객들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주려면 팔아야겠죠. 그게 바로 셀시우스, FTX, 거래소, 알라메다 리서치. 자, 이런 기관들은 그래서 작년 말부터 지금 진짜 지금 이 상황까지도 계속 코인을 팝니다. 이게 이제 뭐 셀시우스, FTX, 뭐 지금 이더리움 또 18,000개를 팔았고요. 뭐 3,164만 뭐 달러, 또 9천만 달러 계속 팝니다.
FTX가 또 팔았고, 셀시우스도 팔았고, FTX 알라메다도 뭐 지금 이더리움만 팔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과 기타 코인들을 작년 말부터 지금 코인 가격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나게 팔고 있는 거죠. 알라메다도 뭐 1,700만 달러를 지금 또 팔았었다. 이제 이더리움을 누군가 계속 파니까 어떤 특정 고래는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의 비율 하락에 베팅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저민 코인이라고 하는 차티스트인데요. 이 사람도 이더리움이 1,000달러 이하로, 그러니까 우리 돈 130만 원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가격입니다. 제가 빨간 라인을 하나 그었죠.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번과 같이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가격이 더 올라간다. 자, 1번인 경우는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알트코인 시즌이 올 수가 있습니다. 2번,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소위 말하는 조정장, 알트코인 시즌은 알트 시즌이 조금 더 늦어질 수가 있고요. 가격이 좀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의 영역이죠. 이건 뭐 기다려보면 알겠죠. 근데요, 좀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누군가 그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더리움을 대량 이체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팔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요. 지금 누군가 계속 팔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 말부터 계속 팔았는데 그럼에도 가격이 지금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잘 버텨졌고요. 오히려 최근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좀 팔았는데도 가격이 상승을 했다면 지금 셀시우스다, FTX다 계속적으로 팔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겠죠. 이 매도라고 하는 게뭐 채굴자들도 물론 던지겠지만 한도 끝도 없이 던지는 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때 코인 가격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좀 많이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블랙락은요, ETF를 신청하면 그냥 프리 패스입니다. 이게 뭐 한 건을 제외하고 576건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요. 사실상 100%입니다. 저는 왜 1패를 남겨놨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 될 것 같으면 안 들어가고요.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만드는 데가 블랙락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예외가 될 수가 있을까요? 수도 있죠. 0.2%의 확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악재가 있었던 코인들도 가격이 어땠습니까? 리플이 1,500억 원이라고 하는 해킹이 있었는데 2% 하락하고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죠. 아서 헤이즈 뭐 3월 달에 큰 비트코인 폭락론을 주장을 했었는데 최근에 자기의 단기 약세 관점을 철회합니다. 지금 풋옵션을 갖고 있었는데요. 풋옵션, 그러니까 가격 하락에 배팅이 했는데 이 포지션을 청산시켰습니다. 올해 오히려 더 이상 큰 폭의 조정을 당분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연내 신고점을 경신하고 뭐 7만 달러, 올해 거의 뭐 우리 돈 9천만 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솔라나는 어떻습니까? 셧다운이 한번 일어났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이 멈춰버린 겁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약점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어땠습니까? 개의치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가는 중이죠. 저는 이게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하락의 악재에 가격이 이제는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올라간다는 건요, 이미 대세 상승장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증거가 아닐까. 물론, 한여름에도 소낙비 떨어지고요, 태풍도 나오고 장마도 쏟아집니다. 하락이나 조정이 없을 거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대세적인 상승이 시작되지 않았나. 여기서부터는 어떤 그 개인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절대 투자 조언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올해 시장이 특히 상반기 어떻게 갈 것이냐. 한 번요, 큰 펌핑이 나온 다음에 폭락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작년의 랠리, 그 작년 특히 하반기의 코인 가격 상승은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더리움, 뭐 지금은 뭐 그 SEC가 여전히 증권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시간이 뭐 2월, 3월 갈수록 이더리움 ETF에 대한 얘기 저는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 업그레이드가 됐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강세론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는 코앞으로 다가왔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 연준에서 결국은 하겠죠. 뭐 5월이 됐건 6월이 됐건 하반기건 하긴 합니다. 그 다음 올해 70개국에서 선거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을 푸는데, 자, 코인 가격이 결국 안 올라가고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러한 모든 기대감이 한 번 정도는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가격을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저 같으면요. 한번 크게 펌핑을 시킨 다음에 큰 하락을 나오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펌핑이 나오고 큰 폭락이 이어지면 대부분 개미들은 여기서 또 패닉셀하고 떠납니다. 그때 누군가 와서 헐값에 또 주워 담겠죠. 이것을 고상한 표현으로 부의 이전, 뭐 wealth transfer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써놓고 자 가로 열고 닫고 개미 털기죠. 그러니까 누군가 탈탈탈 털면 또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걸 쥐어 누군가는 사고 가격이 나중에 올라가면 그 이제 소유주가 바뀐 거죠. 이제 소위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또 한 번의 상승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폭락 시점이 언제쯤 올 것 같냐? 뭐 저도 뭐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특히 첫 번째 언제 금리를 인하하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80년 이후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이 사실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는 미국의 주식이 한번 큰 폭락을 겪었다라는 얘기와 거의 동의어죠. 연준에서 금리 인하 언제 할까요? 물가가 좀 애매할 때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실업률이 굉장히 낮을 때 할까요? 이제 모든 정치인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지금 뭐 우리 저출산, 초저출산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뭐 아파트도 뭐 좀 그 혜택을 많이 주고요. 저출산, 뭐 출산 휴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결국은 명분 싸움 아닙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연준에서도 미국 경제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해야 욕을 덜 먹겠죠. 정치 잘했다고 하겠죠. 제가 보는 어떤 그런 그 타이밍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일어난 다음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가격인데요. 자, 1번이냐, 2번이냐. 여기서 만약 시간을 두고 1번의 상황이 나온다면,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다면, 저는 지금부터 뭐 2월, 3월, 4월, 5월 어느 시점까지 상승을 한번 크게 하고요.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6월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2분기 어느 시점에 큰 폭락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7, 8, 9월 정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좀 조정, 재미없는 구간을 지나다가 한 4월, 그러니까 4분기 정도 돼서 이제 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 이후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25년의 상승장이 뭐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저는 제 추론의 이런 타이밍 시점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것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 전략은요, 항상 전 똑같습니다. 하락장에,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자. 그대로 보유를 하고요. 좀 사람들이 다 같이 아마 흥분이 돼 있고, 막, 소위 말하는 그 간증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난 뭐 몇십억 벌어서 퇴사했다, 뭐 집을 샀다, 차를 샀다. 그때 그냥 분할로 우리가 매도를, 시장을 잘 탈출을 해야겠다. 이게 저는 이 이상의 기본 전략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위 2% 트레이더 이런 분들 제외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도박이나 비투를 지향하자. 이건 뭐냐면요. 제가 이더리움 ETF 승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거 확실해. 100%야. 그래서 빚을 내서 엄청난 뭐 이더리움의 그 뭐 상승에 배팅을 했다. 잘 되면 좋죠. 안 되면 어쩌실 겁니까? 감당이 안 되는 빚은요. 뭐 감당이 된다고 해도요. 결국 투자가 심리거든요. 심리에서 지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이런 류의 투자는 우리가 좀 지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냥 제일 확실한 건요. 기다리는 게 제일 나아요. 그냥 사놓고 존버하고 버티면
결국에는 이길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회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좀 안전하게 갈 필요가 있다. 분명한 팩트는 뭡니까? BIS,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뭐 IMF, 뭐 엘리트 집단이죠. 여기가 지금 뭐라고 했냐? 은행들, 전 세계 중앙은행, 시중은행, 민간은행, 코인 매수 자기 자본의 2%까지 이미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기다려야죠. 그리고 25년도 되면 공시 의무합니다. 너희들 코인 몇 개 들고 있어? 다 이제 제출해. 이건 의무야, 강제야. 지금까지는 자율에 맡겼더니 이게 잘 신고를 안 했던 것을 25년도부터 공시 의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뭐 슈퍼 선거의 해잖아요. 돈을 그렇게 풀고 기다리면 안 오를까요? 오르겠죠. 뭐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이제 다시 큰 돈이 들어오겠죠. 다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보다는 좀 내년 가면서 이게 효과가 슬슬 6개월, 뭐 9개월, 12개월 가면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글로벌 기관들이 그리고 채택했던 코인들, 뭐 제가 뭐 여러 편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이런 코인들은요, 설사 우리가 최고점에 물려도 기다리면 그들이 올려줄 겁니다. 신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최고점의 몇 배 이상 갑니다. 이게 저는 가장 안전하게 이길 수 있는 일반인도 그냥 뭐 이제 뭐 그 경제 지식이 뛰어나지 않은 일반인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마지막 당부는 아시죠? 하락에 매수를 하고요. 그냥 보유하는 것 외에는 되도록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빚을 갚는다 예외입니다. 그건 이제 예외지만 되게 뭐 사팔사팔 하면 뭐 크게 벌 것 같은데요.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대세지장이 없고요. 만약에 팔았는데 다시 못 사면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이 그냥 기본 전략 외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